네, 상승의 트리거를 갖추고 있는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군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랜만에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AI의 성장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의 영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전일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은 다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가 실적 장세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적 회복을 반영하는 시점에 그 전에 상승세가 끝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도체는 실적 장세로 이제 들어가고 본격적인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건데 AI는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정 이후에 반등할 때는 기존의 주도주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네. 우선 지금까지 반도체가 어떻게 좀 상승을 해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던 시기였고 이때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매크로 관점에서 바닥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11월, 12월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IT, 기기 수요 회복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기대가 꺾이면서 하락을 했고 올해 1월에는 챗GPT가 나오면서 다시 기대감이 상승을 했고 네. 2월 이후에는 다시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5월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본격적으로 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을 시작을 한 게 5월 26일이었거든요. 그때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시점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의미하는 바는 한 줄로 설명드리면 그동안 이 챗GPT가 촉발했었던 AI에 대한 시장 성장이 소프트웨어에서 국한되었던 게 하드웨어에서도 비로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엔비디아가 증명을 했고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증명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불러왔고 지난 한 달 반 동안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워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다시 한번 주도를 할 때는 그때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AI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AI의 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가 또 활발하게 사용이 된다면은 수십 년 전에 또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은 것보다 더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의 위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또 국제 기구들이 있는 걸 보면은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근본적인 부분을 파본다면 어떨까요? 네, AI가 이제는 우리의 실생활에 빠르게 들어오고 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의 생산성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은 구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하락 문제도 있고 개인의 의식이 상승을 하고 사회 간접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당 생산성이 하락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로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왜 이제 AI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AI라는 개념은 사실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개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 왔었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만큼 기술적인 난이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이유였는데요. 본격적인 AI 기술이 고도화되었던 시점은 2006년에 돼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고부터입니다. 저희가 인식하는 AI의 본격적인 개념이 잡힌 거는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하면서부터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었고요. 네. 자, 2016년, 2006년 이 시점을 잘 떠올려 보시면 그 시점이 각각 우리의 세상을 바꾼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이 보급되었던 시기는 9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보급되었던 시기는 애플 아이폰이 2000년대 중반, 그리고 AI가 보급이 본격적으로 됐었던 건 2010년대 후반. 네. 각각 보시면 15년 정도의 사이클,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이
15년의 간격은 기술의 성숙 과정 때문에 필요한 기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6년에 AI 시대는 도래했지만은 그때는 비교적 좀 빠른 시점에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지만은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비로소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생기는 그 시점이 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 이제는 또 구체적으로 우리 반도체 종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AI가 또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AI가 성장을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기대를 네, 하게 맞아요.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은 파운드리에서 생산이 되는데 파운드리의 생태계는 EDA,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용어가 생소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쟁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AI가 시스템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팹리스는 엣지 컴퓨팅이 확장이 될 것이고 이게 비로소 AI의 본격적인 확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FPGA, ASIC, NPU와 같은 반도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AI 반도체 개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EDA 업체의 역할이 증대되는데 사실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은 없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시놉시스, 케이던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저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주변에 물어보면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핵심 수혜주로 이 두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시놉시스와 케이던스라고 하는 EDA 업체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팹리스 업체들의 역할이 확대되겠죠. 많이 등장하게 되겠죠. 여기에 따른 IP 업체들의 성장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ASIC 반도체, NPU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국내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뜨거운 상황이죠. 파운드리 공정은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다변화될 것이고 디바이스가 확대, 엣징 컴퓨팅 통해서 디바이스가 확대되면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는 저희가 1세대 AI 반도체라고 하면 CPU하고 GPU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CPU는 인텔과 AMD가 만드는 반도체죠. 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의 공급 변목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렬식으로 처리를 하는 GPU가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떠올랐던 거고, 기억하시면 엔비디아가 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점은 알파고가 등장했었던 그 시점부터였다라는 거고, 그때부터 네. GPU의 수요는 빠르게 올라왔고, 지금 이제 AI 서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투자가 늘어나는 시점에 그래도 GPU가 범용의 반도체로서 많이 필요하고, 그래도 GPU의 단점은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단에서 HBM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고, 그렇죠. 수요가 올라오는 네. 거죠. 그래서 한국의 HBM의 수요가 커진다라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AI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그림은 이 클라우드 단에서의 서버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근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AI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GPU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먹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보완하는 다음 반도체, 2세대 반도체가 FPGA, ASIC, NPU와 같은 AI 반도체다.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올 것이다.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에는 관련된 기업들 물론 뭐 관련이 됐다라고 해서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팹리스와 관련된 IP 업체들을 보실 필요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팹리스 관련 IP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반도체는 앞으로 칩을 누가 빨리 내놓느냐의 싸움으로 가겠죠. 그러면 칩 설계 비용을 단축시키면서
개발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팹리스 업체들은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 IP가 하게 됩니다. 네. 이 IP를 다 자기가 할 수가 없거든요. 70개에서 1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핵심 IP는 내가 하더라도 비교적 덜 핵심인 IP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IP를 사다 쓰는 그런 니즈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IP 업체로 국내 핵심 기업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네.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이 AI가 자율주행과 같은 엣징, 컴퓨팅 환경에서 필요한 IP를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고객사는 팹리스가 되고 디자인 하우스가 들어되는 개념이고요. 4개의 IP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와 SoC, 시스템 반도체를 연결하는 그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완화해주는 그런 IP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AI의 성장에 따라서 IP 기술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올 초에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로는 어떤 기업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네, 디자인 하우스는 사실 지금 특정하게 뭐 수혜를 받는 기업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TSMC를 따라가지고 2019년에 DSP라고 하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를 구축을 하죠. 여기에는 현재는 9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 알파홀딩스가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여기에 있는 기업들 중에 최근에 상장된 가온칩스가 아마 주가 탄력성이 좀 더 높을 것이고 AD 테크놀로지가 아무래도 TSMC의 원래 파트너였는데 삼성전자로 오면서 역할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그런 뭐 장단점보다는 전반적으로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리게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또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 팹리스의 IP 업체와 디자인 하우스는 정말 AI의 성장의 본질을 파고든다고 하면 이 다음 시장의 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4가지의 이제 기회 요인이 생긴 거죠. 3나노에서 5나노의 수율이 개선되고 있고 GAA 팻의 양산이 유일하게 성공을 해서 2나노부터는 한번 제대로 쌓아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객사들은 TSMC 쪽에 이원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AI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디바이스가 확장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보급이 될 때는 애플을 TSMC로 뺏기면서 삼성전자와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이제 디바이스가 확장이 되면은 더 이상 삼성전자의 AI 디바이스는 경쟁사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 기술력이 뭐냐? 결국 이 GAA라고 하는 부분하고 EUV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GAA 관련해서는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이 EUV 쪽으로는 소재 부품 업체인 동진 세미캠, SNS텍이 그래도 네. 이 후공정이 아닌 전공정 쪽에서 계속 파운드와 관련해서 시장이 순환한다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파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